권은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인천 그 먼 강화군 주문도? 그래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좀 힘드셨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일찍부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건우쌤에 대해서 우리 선우의 가족분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자기 소개 지금 하는 일 그리고 좀 근황 이런 거 간단하게 이렇게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권우라고 하고요. 인하의대 이공졸로 졸업을 해서 지금 강화도 주문도라는 섬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부에서 생명윤리연구회 협력누가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리 권우쌤이 강화군의 이 주문도에서 현재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공중보건의사로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공부위로 내가 지원하기를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언제인가요? 제가 공중보건의사로 지원을 하게 된 계기는 예전에 CMF 수련회에서 공미사를 하고 있는 선배님들이 계셨습니다. 네, 그분들이 한 마을에서 함께 모여서 그 마을 주민들을 위해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시골 마을에 가서 주민들과 교류를 하고 함께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었고 그렇게 공중보건의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하루 일과는 근무 시간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근무를 하면서요. 섬이기 때문에 응급 환자가 생기면 밤이라도 출동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함께 위급한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중보건의사로 지원을 하길 잘했다고 드는 생각은 처음에 소망이 부합했을 상황이 펼쳐지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주민들과 함께 교류하고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뭔가 작은 것에도 감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 그리고 주민들께서 제가 뭔가 큰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닌데 저에 대해서 고마워하시고 함께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순간들이 펼쳐질 때 참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공중보건의사로 갑자기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게 새록새록 생기는 이 CMF퍼 누가들이 갑자기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좀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힘든 점은 또 어떤 점이 있으신가요? 힘든 순간들이 있는데요. 개인으로 힘든 순간은 섬에 있기 때문에 이제 외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힘든 순간들은요. 한 상황이 떠오르는데 제가 그 한 아주머니 분을 이제 고혈압 진료를 하고 처방을 내고 그 3일 뒤에 그분에 대해서 응급 상황이 터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동을 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실종이 되었다고 해서 함께 밤새 수색을 하면서 찾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발견을 했을 때는 이미 익수사고로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그분이 이제 삶이 힘드셔서 이제 충동적으로 자살을 선택하셨고 그렇게 돌아가시게 된 것이었는데요. 제가 3일 전에 진료를 보면서 크리스천으로서 그분에게 소망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그분이 삶을 다시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후회가 되면서 참 장기간 좀 힘들었던 순간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았던 순간도 힘들었던 순간도 주민들 때문에 일어나네요. 그러셨군요. 네. 정말 이렇게 공중보건의사가 이제 매해 이렇게 부족하다는 그런 이제 소식을 좀 접하는데 네. 우리 CMF 학생들 이제 공중보건의사로 이제 나중에 또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서 이렇게 섬에서 이렇게 외로운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이렇게 친구도 되어주고 그러니까 건강도 잘 이렇게 신경 써드리는 우리 CMF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강화군 주문도 그 보건소에 주로 오시는 그 환자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 질환으로 찾아오시는지 그리고 그 지역의 의료 환경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섬이지만 농사일도 많이 하고 있으셔서 그 섬의 특성과 이제 농촌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노인분들이 많으셔서 만성질환으로 많이 찾아오시고요. 고혈압, 당뇨, 그리고 관절염들이 많이 생기셔서 오십니다. 그리고 농사일을 하시다가 다치셔서 외상적 그 치료를 위해서 외부로 응급 이송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가장 이제 어려운 경우 중에 한 가지는요, 이제 암 환자분들이 좀 계신데요. 암 환자분들이 갑자기 이제 몸 상태가 나빠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새벽이거나 밤이거나 환자분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서 병원 쪽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의료 환경적으로는 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기관이 저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편이지만 그 보건지소회가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공중보건의사로 새로 지원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뭔가 의대를 바로 졸업하시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지만 막상 오시면 그런 저희 같은 선생님들도 전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해야 될 일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권우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그냥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현재 사회부에서 생명윤리연구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주로 그 생명윤리연구회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하고 또 생명윤리 분야에 특별히 이렇게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좀 나눠주실 수 있나요? 그 생명윤리연구회는요, 저희 사회의 생명윤리에 관련된 뭐 낙태, 안락사, 동성애, 가정 등에 관한 주제를 갖고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실생활에 저희 사회에 반영해서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해서 실천까지 해보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네, 생명윤리연구회에 참석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친밀하게 아는 분 중에 이제 동성애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 일을 직접적으로 겪게 되면서 동성애에 관해서 함께 공부해보고 싶었고 그때 생명윤리연구회에 동성애에 관련한 공부 모임이 있어서 함께 참석을 하면서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하면 할수록 이 사회의 생명윤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망하시고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에 생명윤리에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급진적인 변화의 상황에서 생명윤리로 여러 가지 혼돈을 갖고 있는 크리스천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함께 그렇게 공부를 하고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는 생명윤리연구회가 참 제게는 소중하고 값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역시 사회부 이렇게 선생님들을 만나면 뭔가 이렇게 감동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생각이 이렇게 깊고 인생에 조금 더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소외된 분들 또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갖고 사랑으로 이렇게 보듬고 그런 것들이 참 도전이 되는데요. 아까 동성애 문제도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생명윤리 관련 분야가 이제 아까 권우 선생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낙태도 있고 배아 복지에도 있고 동성애도 있고 뭐 여러 분야가 있는데 권우 선생님이 특별히 더 관심을 이 중에 갖고 있는 분야가 있나요? 네, 저희가 최근에 많이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실천까지 해봤던 분야가 있는데요. 낙태 분야입니다. 네, 저희 나라가 정말 그 낙태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고 출산율은 또 굉장히 낮은 나라죠. 이 태아에 대해서 저희가 쉽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생명이 아니고 뭔가 세포 그냥 일뿐 해서 낙태하는 것에 대해서 좀 죄책감이 덜하고 쉽게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임신이 되고 태아가 자라면서 모체 안에 있지만 태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생명이고 가장 연약한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태아에 관련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태아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성인들이 태아를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이유 없이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서 함께 움직이는 그런 성인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태아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입법이 변화가 되고 낙태법이 폐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입법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에 관해서 이미 낙태법이 폐지된 것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함께 그 미혼모와 아니면 여러 산모들과 그리고 태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가장 좋은 법안을 함께 머리를 싸매서 고민을 해서 발의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아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태아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움직이는 크리스천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게 되게 민감하고 또 중요한 사회적 이슈인데 어쨌든 우리가 크리스찬 의료인들은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뭔가 믿지 않는 사람과는 뭔가 생명에 대한 그 관점도 그 윤리적인 관점도 달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잠시 해봅니다.